결국 중국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11호 슈퍼태풍 야기가 지난 6일 두 차례나 중국 본토에 상륙했기 때문인데요. 태풍 야기는 6일 오후 4시 20분경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에는 광둥성에 위치한 슈어년에 다시 상륙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하이난, 광둥, 광시성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남부 지역을 2주 가까이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물난리의 악몽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슈퍼태풍까지 맞이한 중국 국민들은 더 이상의 자연재해는 지긋지긋하다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내부에서는 정부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한 국영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는 왕림혜입니다. 34살의 나이로 어느덧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검열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 제가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는지 제 본명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상황들을 제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어 누구라도 들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11호 태풍 야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달해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하더군요. 태풍 야기는 지금 중국 남부를 강타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난섬과 광둥성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이난섬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가고 있거든요. 40만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이니 말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둥성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해버렸고 그 많은 차들이 다들 물에 잠겼다니까요. 홍콩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바람에 증시가 휴장되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항공편 대부분이 취소되었고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잇는 강주하오 대교도 폐쇄됐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국 뉴스에서는 이런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있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당연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태풍 야기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는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오히려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해수면 온도가 거의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보니 태풍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은 거죠. 전문가들 말로는 이번 태풍이 2018년 중국을 강타한 태풍 망쿠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망쿠 때는 수백만 명이 대피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뉴스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중국에 이런 엄청난 슈퍼태풍이 와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오히려 잘 됐다거나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태풍아 힘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중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기뻐한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태풍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저 중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려는 마음은커녕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답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 특이한 사람들도 많아서 중국의 이미지가 결코 좋지 않을 순 있지만 부디 이럴 때만큼은 저희 중국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소수의 몇몇 분만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려봤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제가 더 노력해서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 의지와도 거리가 먼 부분이긴 하거든요. 제가 할머니 정도의 나이가 되면 바뀌긴 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얼마 전 충칭에서 있었던 일을 다룰 때도 그랬거든요. 지난 9월 3일에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다들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부가 인공강우를 뿌렸어요. 인공강우라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 폭염 때문에 가뭄이 겹쳐 식수까지 부족해졌고 냉방시설 없는 학교엔 얼음통을 놓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휴교하는 곳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초반에는 결과가 꽤 좋았어요. 40도의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중형 태풍급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초속 34.4m, 시속으로 환산하면 123.8km의 강풍이 불었어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거리의 간판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일시적인 기상이변일 뿐 인공강우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들이 파손되고 심지어 부상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들 대놓고는 말은 못했지만 인공강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공태풍을 만들었다는 말이 많았답니다. 어이없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9월 1일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후난성 위안장강의 한 다리에 하루살이 때가 몰려들었는데 마치 폭설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하얗게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차들이 미끄러지고 사고도 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죠. 듣기로는 운전자들이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말 그대로 공포영화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밤길에 운전할 때 비가 오면 차선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무서운데 여기는 벌레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 제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시나요? 하루살이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는 주변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미화시켰죠. 제가 한 행동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보도하니 현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7월에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에도 정말 끔찍했어요. 양쯔강 유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이때 당시 99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4만 명이 긴급 대피했어요. 안우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등 여러 지역이 물에 잠겼고요. 특히 안우이성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거든요. 당시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립되기도 했고요. 식수와 음식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던데 제가 다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장시성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바위가 마을을 덮쳤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 대피할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조대가 며칠 동안 흙을 파내면서 생존자를 찾았지만 결국 이때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순 없었습니다. 당시 후베이성에서는 양쯔강의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어요. 참엽댐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결국 인근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제가 진행하는 뉴스에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피해 규모나 실제 상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대기실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같이 진행하는 앵커분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앵커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고 지나친 공포감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하는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겠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죠. 매일 아침 방송국에 출근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지, 어떤 사실을 숨겨야 할지 걱정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태풍 야기만 해도 그래요. 지금 하이난 섬에서는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들이 종이장 마냥 찢겨나가고 있고 도로가 물에 잠겨서 수영장을 방불케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뉴스에 나와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앵무새 마냥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태풍 야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최근 10년간 중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하거든요. 아니, 야기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염소라는 뜻으로 제출한 거라는데 왜 이렇게 센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군요. 분명 이번 태풍이 지나갔을 때도 나라에서 잘 대응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식의 소식만 전달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다 보니 저는 다른 나라들도 똑같나 싶어서 외신 보도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모니터링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멀리 갈 곳도 없이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한국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모양이더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숨김없이 말이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 같던데 그런 문화가 참 부럽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보도를 보다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중국과 많은 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국도 태풍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더군요. 예상 경로, 예상 피해, 대비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요. 반면 저희 중국은 어떤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통제하에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중국의 이런 심한 강도의 검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마치 북한처럼 여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뉴스에 내보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이죠.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잠깐의 혼란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뭐든지 과도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상상에 멈춰야 한답니다. 이 상상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부러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연재해의 위협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한국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풍이나 폭우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중국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더군요. 저희는 태풍, 홍수, 가뭄, 폭염, 대기오염까지 온갖 재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태풍 산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중국이 야기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한국만 이 모든 태풍들이 비켜가는 건지 솔직히 질투가 날 정도예요. 나중에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랍니다. 그만큼 한국이 부러운 나라라는 저만의 표현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최근 들어 이런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선 국제사회에 가서는 다른 나라 탓만 하기 바쁜 게 현실이죠. 솔직히 이런 중국에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제가 대본이라도 써놓으면 그 대본을 검열받고 내용을 수정당하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쓴 대본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풍 야기가 접근하고 있을 때 저는 대본에 이번 태풍은 매우 위험하니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라고 작성했더니 방송 직전에 대본이 바뀌어 있더군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한심한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는 중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는 꼭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은 경이로울 지경이라며 전례 없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사적 약탈과 침탈을 당해왔는데요. 한복, 김치, 한국전쟁을 비롯해 고유문화재까지 한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며 빼앗아가려는 국가들이 수도 없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영토를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상황을 심각히 여긴 한 한국 기업이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한국 기업은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가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실제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유물들이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는 등 한국의 것임에도 한국 땅에 보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업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유물을 들여온다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수년간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온 곳으로 얼마 전에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인에 직접 맞서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깊게 생각하고 후원해라. 이 중국인은 참전국에 왜 중국이 빠졌냐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당시 인프레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한국인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침탈을 방지하고자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용품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은 인프레쉬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인프레쉬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국내를 비롯한 세계 참전용사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환경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를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극빈한 삶을 사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에게 찾아가 헌신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밟아온 후원 행보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프레쉬는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대담한 행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아 후원 볼캡과 티셔츠를 출시했는데요. 평소에 착용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제 수많은 한국인들이 구매를 통해 동참을 하고 있으며 태극기가 새겨진 볼캡과 티셔츠가 전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하며 모든 걸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동참하는 한국인들은 어느새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만큼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역사의 진심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